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이면서 다르지도 않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절대성도 허공성이고 상대성도 허공성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결국은 이 몸 이대로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래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그 목적지는 뭐야? 그냥 이 몸 이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지. 그래서 그것이 있고 또 있고 또 익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닦는다고 해요. 닦는다. 뭘 닦아? 이 몸 이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냥 하나가 그냥 되는 거. 그것이 그냥 무의도인이죠. 그걸 닦는다고 해요. 그 전에 그러면 그걸 닦는다고 하면 그 전에는 닦을 수가 없네. 못 닦아요. 어떻게 닦아? 몸뚱이 내가 딱 있는데 어떻게 닦아? 못 닦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닦는다고 해요. 수행. 뭘 수행이라고 했죠? 상대성을 걷어잡고 바탕자리로 돌아가는 거. 자꾸 바탕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까 저게 일심행인데 뭐예요? 허공일심행, 죽일심행. 이렇게 바탕자리로 자꾸 돌아가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려면은 일체의 모든 모습이 뭐다? 거기 내가 없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없는 걸 알려면 철저하게 일어나는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철저하게 알아야 돼. 그거 알지 않고 갈 수가 있겠느냐. 굉장히 우리 공부 방법은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하면서 가면은 바탕을 놔두자가 저절로 됩니다. 전부 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억지로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하는 거는 조작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이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을 둘이 아니다.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즉 절대성 곧 상대성, 상대성 곧 절대성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이해되다가도 이 몸 이대로 법신이다. 뭔 말인지 몰라. 이 몸 이대로 법신이라는 말이죠. 이 몸 이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철저하게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다는 게 철저하게 돼야 돼요. 몸뚱이에 조금이라도 끈데기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성이 될 수가 없는데. 과학적으로 봐도 이것이 홀로그램이죠. 과학적으로 봐도. 요새는 양자물리학 같은 게 발달이 워낙 돼 있으니까 들으면 이해를 하는데 내 몸에 오면 이해가 안 돼. 왜? 내라는 것이 딱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바탕과 작용은 둘이 아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다.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그래서 일체만법이 공성이다. 절대성도 공성이고 상대성도 공성이다. 이것이 이제 쭉 공부를 해서 익어가면 허공이 하나니 이 뜻이죠. 허공이 하나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허공 일심행, 허공 휴유거사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허공이 하나니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허공 화, 허공 나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나와 화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관과 객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새말귀를 굴리려면 콩리에 요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콩리에 어떻게 하면 요달하지? 이런 질문이 생겨. 그렇지요? 콩리에 요달한다는 게 뭔 말이야? 연기와 공성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거든. 근데 연기와 공성, 콩리를 어떻게 거기에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지? 부처님 삼법인으로. 무상, 고, 무아로. 근데 무상, 고, 무아를 어떻게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고 실제적으로 무상, 고, 무아라는 그 뜻을 확실히 내가 체험할 수 있지? 하는 것이 모습공식이에요. 그것이 모습공식이다. 여러분들께서 모습공식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거 가서 봅시다. 그래서 아까 저게 우리의 가장 목표이면서 목적지는 뭐죠? 허공이 하나님 이거예요. 허공이 하나님 이거예요. 저번에 그 이류거사님이 내시경 하실 때 내 몸과 들어오는 이 내시경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랬을 때 그냥 쑥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하나도 그거 없이 하셨다고. 저보다 훨씬 나은 거죠. 왜냐면 실제로 하시니까요. 실행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허공이 하나니 이 말은 너와 내가 하나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하나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말 문제 해결이 잘 돼요. 그게 그 신뢰가 우리 묘강이 그 소극장 할 때 기부금 돈 넣어 들어갔을 때 딱 들어가기 전에 문 들어가기 전에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고 들어갔냐? 허공이 하나니 하고 들어갔냐? 허공으로서의 나 하나다. 허공으로서의 나 하나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너와 내가 하나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그분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 그러면 그분이 묘강이를 봤을 때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난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상대가 알거든요. 이 사람 마음을. 왜? 내가 하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놨거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거울처럼 이렇게 비추고만 있을 거라. 그 순간에 거울처럼 비추고 있으니까 이분이 너무 잘 알아. 이 사람이 거울처럼 비추고 있다는 걸. 근데 이 사람이 딱 뭘 가지고 있으면 뭐지? 자꾸 부딪히지 이렇게. 근데 하나가 딱 거울이 돼 있으면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맨날 비치잖아 이렇게. 근데 저 사람이 잘 알아요. 상대편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모를 것 같죠?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일체만법 허공성이라는 것은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고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그래서 하나인 도리를 우리가 결국은 아는 거죠. 우리의 목표이면서 목적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허공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무시해버린다고 늘 말씀하셨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우리는 만날 모습에만 들어앉아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한다. 물이 곧 파도요. 파도가 곧 물이다. 모든 모습이 바로 바탕의 작용이다. 이 바탕의 이 모습이 작용이구나. 이것이 마음으로 다가올 때는 다가오려고 하면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변한다 것이다. 이것이 충실이 되어야 됩니다. 박은경 선생님. 충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안 믿어 그거를. 안 믿어도 그냥 믿어. 그냥 믿어버려. 왜? 나 가본 적 없잖아. 가본 적 없으니까 저도 백봉 선생님이 그때 얘기하셨을 때 가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안 가본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본 사람이 그거라고 하는데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는 거야. 그냥
딱 봐서 사기꾼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 그거 최고의 방법인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은 진리를 드러내는 첫 소식이므로 잘 이해해야 한다. 절대성과 상대성, 이거를 제가 그래서 표로 만드는 겁니다. 표로 만들어 놓으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그래서 표를 딱 만들면은 쉽잖아요. 그지요? 딱 보기에.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허공으로서 하나인 도리를 알아가는, 거기에 도달하는 가장 첫 소식이에요. 첫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 작용, 씀이, 나툼, 변하고 헛것인 그 상대성이 맨날 진짜인 줄 알고 있어. 이게 가짜인데 내가 서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면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말하는 나와 듣는 내가 있는가, 말하고 듣는 자는 무엇인가. 그러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지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우리 그지요? 하도 많이 드러나서. 근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진짜 내가 아나? 글은 쓰는데 내가 아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4페이지 봅시다. 제가 이거를 할 때 절대성과 상대성하고 이거 표하고 그 다음에 이 새말기 모습공식하고 바탕공식 이거를 하면 그 뒤에 오는 대승기신론의 구상차제와 달마대사의 무심론이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놓은 겁니다. 자, 새말기는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습을 잘 굴리자라고 하려면 모습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지 않고는 모습을 잘 굴리자 말이 안 됩니다. 모습에 대한 이 모습의 특징을 정확하게 꿰고 있어야 돼. 모습을 잘 굴리자 하려면 모습은 뭡니까? 앞에서 상대성이죠. 상대성은 뭐예요? 작용씀이고 또 이름과 말마디가 붙고 시공간이 있고 변하고 시작과 끝이 있고 생멸이고 가짜고 현상사, 현상이죠. 유의법이고 차별현상이고 그리고 공성이고 그리고 절대성과 둘이 아닌 그것을 상대성이라고 한다. 모습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한 특징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파악을 하면 모습의 바탕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제 저도 새말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좋은 방편이 있고 진짜 지름길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미 바탕을 낮추자라고 미국에 있는 도인이 이걸 한 책을 봤어요. 딱 보니까 바탕을 낮추자야. 백봉 선생님 1970년도에 이걸 딱 했거든요. 바탕을 낮추자. 지금은 바탕을 낮추자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서는 바탕을 낮추자가 뭔 말인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 이 두 말구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기의 자성을 되밝히고 나아가서 남의 자성에도 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모습공식을 봅시다. 모습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실답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 구상차제, 지금 그 대승기신론의 구상차제에 가면 이런 모든 환이 실다움이 아니다라는 건 계속 나옵니다. 여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실하게 잘 이해를 해놓으면 뒤에 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 공식을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모습 공식을 하면 공부 이윤각과 바탕을 마련을 할 수 있어요. 모습 공식을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습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한다 그랬습니다. 모습 공식도 처음에 하신 분들은 우리 도반들은 진짜 애먹었어요. 왜냐면 그냥 자세하게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변한다고 것이다 하라고 했거든 제가. 저는 그렇게 하면 다 할 줄 알았어요. 왜? 맞는 말이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 자꾸만 좋은 방편이 생기죠. 이때 변하는 것이죠. 좋은 방편이 자꾸 발굴이 돼요.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은 공부하기가 더 좋아. 더 쉬워. 묘강아, 네. 내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 안 했지 옛날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안 해. 그냥 하라고. 내가 질렀지. 하라고. 그냥. 자, 제일 처음에 모습 공식을 했는데 눈으로 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저번에 박은경 쌤도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라고 하니까 생각으로 하는 걸 잘 된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눈으로 하라고 했는데 생각으로 하고 싶다 하면 그럼 해보세요 이러거든요. 왜? 해보고 안 돼야 이거를 하지. 그래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라고. 그럼 해보면 안 되죠. 될 턱이 없죠. 생각 자체가 잡히지를 않는데 생각이나 감정은 굉장히 그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뭐부터 한다? 눈으로 보는 거. 처음에 눈으로 보는 거. 뭐 어때요? 눈만 뜨면 보여요. 눈을 감으면 까만 게 보이고 눈을 뜨면 빛이 있을 때는 물체가 보이고 눈을 떠도 빛이 없고 깜깜할 때는 까만 게 보여요. 떠도 보이고 까마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까마도 보여요. 보는 것이. 소리도 종소리 있는 것도 듣고 종소리가 없으면 없는 소리를 또 듣네. 이렇단 말이죠. 이것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사회적으로도 다 직급이 높으시고 이러니까 눈으로 보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변한다 것이다 이러면 이 수준이 뭐예요? 유치원생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왜 안 할까 이거를. 이렇게 좋은 방법을 왜 안 할까 내가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유치원생, 묘강아 어째 생각하노? 유치원생들이 하는 거지 이거. 그래서 되게 웃기게 아는 것 같아. 교육을 잘 못 듣습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을 사는데 웃기게 알았죠. 조금. 조금이요. 조금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변한다. 변한다는 건 뭐, 다 아는데 뭐. 변한다는 거 다 아는데 뭐. 그거 말고 좀 더 유식하고 좀 더 고상한 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지요?
변하는 거 다 아는데. 그리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걸 또 어떻게 하느냐? 하나를 붙들려고 하는데 등강보살님의 표현을 보면 낚싯대 딱 해서 한 마리 한 마리 잡아 올리듯이 낚싯대 더리워서 책상 하나 잡아 올리고 몸뚱이 하나 잡아 몸뚱이에다 눈 잡아 올리고 그렇게 하나씩 잡아 올리라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변한다를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변한다 하니까 이거를 뭉뚱그려서 싹 보고 이거 변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알아?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필통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해봐. 근데 처음에는 감각이 없어. 이것이 그냥 뭘로 한다? 그냥 진짜 공식으로 하게 되지.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인연과 조건으로 저 필통이 정말 생겼잖아. 저게 뭐 처음에 뭐 재료 뭐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공장에서 직접 짜갖고 디자인해서 잘라가지고 봉제해가지고 그게 일로 해서 유통 과정을 거쳐서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사왔다. 그래서 지금 필통이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수 없는 인연과 조건을 거쳐서 그러니까 저게 가위로 잘라버린다든지 불로 태워버린다든지 또 뭐 물에 휩쓸려 가버린다든지 나중에 뭐 낡아서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다든지 이렇게 변해버린대 나중에 필통이. 그러면은 필통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필통 변한다 것이다. 처음에는 별 감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딱 가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필통 변한다 것이다 라고 하면 필통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탐진치들이 쫙 내려놓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조금 참 희한한 그거를 이제 체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초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에어컨 시원함 변한다 것이다. 이러면 에어컨 꺼졌죠? 에어컨 소리 변한다 것이다. 에어컨 소리가 있다가 사라졌네. 에어컨이 할 때 에어컨이 켜졌다 사라졌다 이거 생각을 안 하거든 보통 사람. 근데 또 스위치를 눌리니까 희망 온도가 21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과한 거지. 그래서 금방 온도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올리는 거는 뭐죠? 변하는 거지.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찬 것이 덜 나오죠. 그렇죠. 모든 것이 변하는 상황이에요. 변하지 않으면은 이 생활이 유지가 안 되고 생명이 유지가 안 돼요.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지금 변한다 할 것이다가 그냥 아이고 선원장이 하도 하라고 하니까 에이 죽은 사람 소원도 떨어지는데 한번 해줘보자. 내가 그냥 한번 해줘보자. 이런 마음도 괜찮아. 하도 간곡하게 해보라고 하니까 내가 뭐 박사까지 다 받았는데 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막카펜 변한다 그지 이거하게 생겼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안다고 하지 말고 안다 하는 생각이 나면 뭐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다 변한다 이렇게 알아서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 꼭 찍어라. 그런 가운데서 실제로 공부가 이루어진다. 실제로.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지요? 닦는다라고 했지요.
무엇을 닦는다라고 했어요? 바탕자리로 돌아가는 걸 닦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닦는다가 돼요. 이 공부 방법은. 처음부터 진짜로 닦는다가 돼요. 본인은 몰라요, 처음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좋아요. 그냥 해보라. 뭐, 1년만 해보라, 이 말입니다. 1년만. 1년 이하는 안 돼. 1년쯤 하면 상당히 체험이 와. 체험이 온다고 해서 막 뭐 빛이 보이고, 빛 보일 수 있어요. 깜깜한데 앉아있는데 화나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 경계에 나타날 수 있어. 왜? 마음이 가라앉거든. 마음이 가라앉으면 얼마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것도 현상이 일어나면 뭐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경계 변한다 없고시다 이래버리면 되거든. 지금 내가 허공으로서 나를 되밟히려고 하는데 허공에서 일어난 경계 가지고 내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리가 없거든. 나는 정말 그 바탕자리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원대한 원을 가지고 있는데, 꼴랑 뭐 조금 마음이 가라앉아서 보이고 어쩌고, 거기에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거든. 절대로 흔들리지 않거든. 조금 재미는 있죠. 재미에 붙들리면 안 되지. 재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재미 변한다. 이게 얼마나, 그걸 뭐라고 하냐? 온갖 걸 다 넣어도 되는 거. 공식 아니에요, 공식. 공식이에요, 이거 지금요. 정동목 교사님. 지금 제가 부탁을 또 하지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 네,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헛것이다. 헛것이다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구체적으로 하라.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해서 변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 액자 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액자 변한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자꾸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정에 화가 일어나. 화가 딱 일어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했을 때 이렇게 눈으로 딱 요거 에어컨 보듯이 화를 딱 보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게 자꾸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화를 내는 내를 보는 거예요. 착 보는 거예요. 눈앞에 딱 손 보듯이. 화를 내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것이 무엇에서 시작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변한다 것이다. 여기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웃기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발.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제 말을 그대로 그냥 믿고 해보면 정말로 이상하다? 아주 변화가 많이 와요. 실제적으로 와요. 불교 공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한 만큼 변화가 와야 재밌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재미도 있어요. 이거를 해보면. 그래서 요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습공식 밑에 제가 이 모습공식 이걸 만들면서 1, 2번을 그렇게 딱 놓은 겁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것이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변한다 것이다. 1번 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리도 하고 1번이 충분히 잘 되면 소리도 하고 요 두 개만 하는 거예요. 요 두 개만 하면 그 밑으로는 어떻게 되냐? 확장이 돼버려요. 근데 요 밑을 만약에 생각이나 감정을 붙들면 생각이나 감정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자꾸만 이걸 하려고 하면 공부가 진전이 없어. 세월만 자꾸 가는 거. 근데
박은경 선생님, 지금 선풍기 앞에 보시죠? 선풍기 보십시오. 자, 인형과 조건으로 해보십시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선풍기 변한다는 것이다. 어렵습니까? 너무 쉬워서 유치하죠. 그렇죠. 요새 좀 해보셨습니까? 예. 자꾸 해보십시오. 느낌이 와요. 정말 느낌이 와요. 정말 자기 살림 가지는 거예요. 진짜 공부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미안한다. 모습은 바꾸시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울리자.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것이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변한다 것이다. 코로 맡는 모든 냄새는 변한다 것이다.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은 변한다 것이다. 혀로 보는 모든 맛은 변한다 것이다. 몸으로 닿는 모든 감촉은 변한다 것이다. 뜻으로 알리는 모든 요령은 변한다 것이다. 눈은 자체성이 없다. 눈은 무정물이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귀는 자체성이 없다. 귀는 무정물이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코는 자체성이 없다. 코는 무정물이다. 코가 냄새 맡는 것이 아니라. 입은 자체성이 없다. 입은 무정물이다.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혀는 자체성이 없다. 혀는 무정물이다. 혀가 맛보는 것이 아니라. 몸은 자체성이 없다. 몸은 무정물이다. 몸이 감촉하는 것이 아니라. 뜻은 자체성이 없다. 뜻이 요령하는 것이 아니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이 눈으로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이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이 코로 냄새 맡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이 입으로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이 혀로 맛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이 몸으로 감촉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요리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이 몸뚱이를 불린다. 예, 잠깐만요. 자, 아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 말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고치면.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를 몸뚱이 내 대신 딱 대체를 해가지고 그 내가 본다라고 하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주가 되고 또 빛깔이 상대가 되고 봄이 보는 자와 보이는 것과 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고쳐서 해봅시다. 눈으로 보는 내가 없다. 시작. 눈으로 보는 내가 없다. 그 다음 귀. 귀로 듣는 내가 없다. 그 다음 코로 냄새 맡는 내가 없다. 입으로 말하는 내가 없다. 혀로 맛보는 내가 없다. 몸으로 감촉하는 내가 없다. 요리하는 내가 없다. 몸뚱이를 굴리는 내가 없다. 예,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생각한다. 이거는 이미 공리에 요달한 그런 말하자면 방편이지. 이게 바로 새말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 내가 없는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말을 한다거든.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알아듣는단 말이지 지금. 왜 그런가? 입처가 뭐지요? 몸뚱이 내니까. 입처가 몸뚱이 내에 있으니까 입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만 살짝
바꾼 거지. 모양만.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바탕공식입니다. 이게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를 자꾸만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되냐면 이런 모습이 파도처럼 작용으로 보여요. 나중에 저절로 보이게 돼요. 모든 이 모습이 작용으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작용의 바탕인 물이 드러나는 것이거든. 그래서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본다? 허공 속의 모습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지. 처음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변한다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하고 보통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봐? 바탕 속의 모습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바탕과 모습이 둘이 아닌 걸로 보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안 되고 이것을 충분히 하게 되면 이것이 모습이 작용으로 스스로 드러나. 작용으로 보이면서 바탕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돼. 그래서 모습을 봅니다. 허공 속의 모습을. 자, 바탕공식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습을 봅니다.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모습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텅 빈 허공을 봅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그 다음 바탕이요. 시작. 바탕을 봅니다. 바탕의 모습을 봅니다. 모습은 바탕에서 생겨나서 바탕으로 사라집니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립니다. 텅 빈 바탕을 봅니다. 나는 바탕으로서의 나입니다. 네, 성품이요. 모습을 봅니다. 성품 속의 모습을 봅니다. 모습은 성품에서 생겨나서 성품으로 사라집니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성품을 잊어버립니다. 텅 빈 성품을 봅니다. 나는 성품으로서의 나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있는 법안들 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앉잖아요. 앉았을 때 이제 말하자면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없는 것을 보는 그거를 이제 실제로 볼 수 있는 법안들이 여러 대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새말귀를 이미 굴리기 시작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번 이 학예정진 때는 그 텅 빈 허공을 보는 거를 굉장히 자꾸 보아서 심화를 시키십시오. 심화를. 그래서 앉았을 때 늘 그걸 봅니다. 텅 빈 허공을 계속 봅니다. 그렇게 보면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보다 지금 우리가 2박 3일 여기서 공부를 할 거니까 아마 그렇게 하고 나면 많이 향상이 돼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공부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바탕 공식을 이걸 이제 그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하고 나면 바탕 공식이 저절로 됩니다. 뭐든지 저절로 돼야 됩니다. 저절로 돼서 이제 그 다음에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굴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지도리 공식에 밑에 허공이 하나니 이렇게 돼야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굴립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잘 인식하시고 우리의 목표이면서 목적은 뭐야? 허공이 하나니 이거예요. 허공이 하나니 너와 내가 하나니 절대성과 상대성이 하나니 몸뚱이와 법신이 하나니 그렇죠? 하나니 허공이 하나니 허공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될 수 없지요. 근데 허공이 하나니 이 말이 굉장한 선지의 말씀이에요.
백봉 선생님이 워낙 눈 밝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허공이 하나니 이 뜻은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리에 요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만법을 뭘로 본다? 공성으로 본다. 바탕도 작용도 전부 공성으로 보는 그런 공리의 요달이 돼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가장 목표면서 목적은 허공이 하나니 요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가 된다? 처음에는 모습 공식하고 그다음 바탕 공식을 하게 되면 점점 이제 허공이 하나니 하고 이제 가겠죠. 가는데 실제로 작용과 바탕이 정말 하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냥 허공으로서 내가 되어버리는,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렇게 익어버리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그것이 목적인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리 공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불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나힌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이거는 완전 공리에 요달하신 분의 결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백봉 선생을 만난 것은 굉장히 행운 중에 하나입니다. 눈 밝은 스승을 만나지 않으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스승이 100%일지 모릅니다. 공부하는데. 저는 공부하는데 스승이 100%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뭐 스승이 100% 아무리 끌어주고 싶어도 본인이 안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 근데 또 도반이 또 100%야. 그러면 200% 되네. 도반 없이는 또 공부를 못해. 혼자 딱 떨어지면요 마이웨이 해버려. 왜? 내가 힘이 약하거든.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습성이 자꾸만 나오고 사고방식이 자꾸 나와버리니까 그걸 못 이겨. 그리고 특히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요. 그게 이렇게 딱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냥 정신없어. 왜? 내가 손해볼까봐. 그런 마음이 딱 밑에 또아리를 앉아있거든. 그래서 내가 손해볼까봐 하는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보아야 되는데 뚫고 못 들어가지요. 벌써 그 위에서 이미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헬렐레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상승 공부하는 데는 눈 밝은 스승과 좋은 도반이 이렇게 딱 연계가 돼 있을 때 공부가 잘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제 대승기신론 하겠습니다. 이걸 켠 줄 알고 했네. 이때까지. 또 키운 줄 알고 멍청하게 켜놓은 줄 알고 또 열심히 했네.